자, 그래서 이제 3절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그 3절에서는 여러분이 자바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 PC에 그 갖춰야 될 개발 환경이 무엇이냐, 그 개발 환경을 이제 구축하는 설명이 이제 3절에서 나옵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 해야 될 작업은 자바 개발 도구, 그래서 JDK를 설치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JDK라고 하는 이거는 자바 SE의 구현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SE는 JVM 그리고 자바 프로그래밍이 가장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API만 묶어놓은 거를 SE다,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요. 그래서 SE는 정의일 뿐이고요. 실제 SE를 가지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만든 것이 구현체인데, 그 구현체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JDK와 JR인데요. 우리가 개발할 때는 JDK를 반드시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개발을 하지 않고 단순하게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만 할 목적이라면 JR를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JDK를 설치를 하게 되면요, JR도 같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JDK는 JR 플러스 개발 도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JDK를 설치하게 되면 이 두 개가 같이 설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JR는요, 여러분이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어떤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JVM, 이 JVM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할게요. 그래서 JVM은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어떤 가상의 운영체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JVM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클래스 라이브러리, 표준 클래스 라이브러리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JDK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일단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설치 파일은 오라클 사이트에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영체제별로 그리고 CPU 종류별로 설치 파일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PC가 어떤 운영체제냐, 어떤 CPU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적당한 설치 파일을 이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라클 사이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오라클 홈페이지에서요, 여러분이 다운로드라고 하는 상단의 메뉴를 마우스로 올려보면 이와 같이 서브 메뉴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자, 여기 보면은 Java for Developers 라는 게 있죠. 그래서 개발자를 위한 자바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클릭해서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요, 자, 이와 같이 그 Java SE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Java SE를 실제 소프트웨어로 구현한 구현체가 이제 요 밑에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Java SE 그 8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업데이트 5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처음 8이 나온 이후로 수정이 5번 되었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그래서 JDK, 즉 구현체죠. SE의 구현체 JDK를 여기서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JR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JR, 그래서 따로따로 이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JDK 안에 JR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JDK만 우리는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그래서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자,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일단 라이센스 어그리먼트를 동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시고요. 자, 밑에 내려 보시면은 여러분이 운영체제별로, 자, 그리고 여러분이 그 요 뒤에 나와 있는, 이게 이제 운영체제고요. 요 뒤에 나와 있는 CPU입니다. CPU 종류. 그래서 그 리눅스용, 맥용, 그 다음에 솔라리스용, 윈도우용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PC는 윈도우이기 때문에 그 윈도우를 이제 타켓으로 설명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대부분 이제 윈도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문제는 64비트냐 또는 32비트냐 이제 따라서 이제 설치 파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64비트 같은 경우에는 x64라고 하는 바로 이 부분의 설치 파일을 받으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32비트라 그러면은 x86이라고 되어 있는 바로 이 설치 파일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하는 PC의 CPU가 32냐 64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요. 여러분 컴퓨터의 그 속성을 보시면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에 보면 시스템의 종류에 32비트 또는 64비트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고 여러분이 32비트라면 x86의 요 설치 파일을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64비트라면 이 설치 파일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릭하게 되면 이제 다운로드가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미리 다운로드를 받아 놨습니다. 자, 그래서 다운로드를 받아 놓은 곳을 가보면요. 여기가 아니고, 예. 자, 여기 다운로드에 보면 JDK, 자, 8, 자바 8이죠. 업데이트 5. 자, 처음 8이 나온 이후로 수정이 5번 된 버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윈도우 OS용이고, i586은 32비트 CPU를 위한 설치 파일이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더블 클릭해서 JDK를 이제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을 해보죠. 자, 파일을 실행하시겠습니까? 묻죠. 자, 실행 버튼 누르시고요. 자, 그래서 대화창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환영한다 라고 하는 메시지고요. 자, 넥스트 버튼 누릅니다. 자, 두 번째 그 창은요, 설치될 내용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개발 툴이 설치될 것이다. 그리고 소스 코드가 설치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자바 언어가 오픈 소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자바 언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도 오픈 소스예요. 그래서 표준 라이브러리에 대한 소스 코드를 설치하겠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소스 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요 소스 코드를 보시면서 어떻게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제 설치를 이제 같이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퍼블릭 JRE가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JDK는 JRE 플러스 개발 도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JRE를 설치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설치 위치를 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자, 프로그램 파일즈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바라고 하는 폴더 밑에 이제 이렇게 설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제가 32비트 설치 파일을 받았기 때문에 자, 32비트 운영체제에서 설치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경로가 되는데요. 여러분이 64비트 그 CPU에 그 돌아가는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설치를 하게 되면요. 물론 똑같은 경로에 설치가 되는데 64비트에서 32비트 설치 파일을 이제 설치했을 경우에는 프로그램 파일즈라고 하는 이 폴더가 아니라 x86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파일 x86이라는 폴더 밑에 자바 밑에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폴더가 바로 이 폴더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넥스트. 자, 이 이후로부터는요, 다 디폴트로 여러분이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옵션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자, JR리의 설치 위치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JDK를 설치하면서 JR리도 같이 설치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JR리도 설치를 하는데 어디에 설치하겠느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JDK가 설치되어 있는 위치와 동일한 위치에서 설치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대로 기본 설치 위치 그대로 놔두시고요. 자, 넥스트 합니다. 자, 상당히 많은 디바이스에서 이제 자바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데스크탑, 뭐 서버, 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뭐 그다음에 가정기기, 뭐 이런 곳에서 다 자바 프로그램이 현재 실행되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자, 성공적으로 설치가 되면 마지막으로 이 대화창이 나옵니다. 자, 클로즈해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치가 다 되면요, 여러분이 그 프로그램 파일즈로 가셔서, 자, 여러분 자바라고 하는 폴더에 자, 이렇게 두 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JDK와 JR리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JDK라고 하는 요거는요, 그 개발할 때 사용하는 개발 도구 뿐만 아니라 자바를 실행하기 위한 JR리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JDK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JR리는 오로지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자바 SE 구현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 그 소스를 작성하고 컴파일하고 실행을 할 경우에는 JDK가 꼭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컴파일을 해야 되니까, 컴파일 도구를 써야 되니까. 근데 이미 다른 사람이 만든 컴파일된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만 하는 경우라면은 JR리만 있으면 됩니다. 자, 우리는 JDK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컴파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JR리와 JDK, 자, 요거는 사실 독립된 어떤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어판에서 프로그램 제거로 들어가 보시면요, 지금 우리가 JDK를 하나만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와 같이 두 가지의 종류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바 SE 디벨롭먼트 킷 8 업데이트 5, 이게 바로 JDK이고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 자바 8 업데이트 5, 이게 JR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는 JDK가 현재 필요하다 그랬으니까 요거는 놔두시고 요거는 삭제해도 되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이 JR리 파일 요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어판에서 이거를 삭제를 하게 되면 이제 이 부분이 없어진다라고 볼 수 있면 되겠습니다. JR리가 없어지면 어떻게 자바 프로그램 실행합니까? 요거는 자바 프로그램 개발하고 그 개발하는 도구,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 실행할 때는 이게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JDK 안에 들어가 보면요, 또 JR리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 JR리를 가지고 실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 별도의 JR리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왜 JDK를 설치하면서 여기 안에 JR리가 있는데 여기에 JR리를 왜 또 설치합니까? 이제 이렇게 또 질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 JR리는요, 그 좀 특이한 용도로 사용이 돼요. 자, 여러분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이런 웹브라우저 같은 데서요, 그 자바 프로그램으로 만든 어떤 애플릿이라고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브라우저 안에서 돌아가는 자바 프로그램인데요. 애플릿은 그 애플릿을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애플릿은 이제 서버에서 다운로드 돼요. 서버에서 다운로드되어서 이제 이 브라우저 안에서 이제 실행을 이제 하는데, 이 애플릿을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JR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JR리는요, 브라우저에서 돌아가는 애플릿이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애플릭 같은 것을 개발을 할 때 테스트할 때 브라우저에서 테스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설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JDK를 여러분이 설치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JDK와 JLE가 이제 두 개가 설치된다. 이제 이걸 이제 여러분이 아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 JDK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러분이 JDK를 설치하고 나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바로 환경 변수 생성과 그 다음에 수정 작업이 이제 필요한데요. 자, 이클립스를 사용하면은 뭐 이 두 내용이 크게 필요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이 콘솔 창에서 컴파일을 한다든지 뭐 콘솔 창에서 뭔가를 실행을 해야 된다든지 할 경우에 여러분이 JDK의 경로를 운영체제 즉 콘솔이 모른다면 컴파일과 실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컴파일과 실행을 하기 위해서 콘솔에서 컴파일과 실행을 하기 위해서 이 환경 변수를 여러분이 그 생성과 수정을 해서 이 콘솔에서 JDK를 쉽게 찾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의 환경 변수를 여러분이 생성 및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자바 언더바 홈이라고 하는 환경 변수를 만들어서 자, 이 홈에는 JDK의 설치 디렉토리가 어디냐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콘솔이 JDK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가기 위해서 자바 홈이라고 하는 바로 요거를 이용을 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패스라고 하는 이거는 뭐냐면 자, 이거는 이미 운영체제에 만들어져 있는 환경 변수예요. 이 자바 홈은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야 되고요. 물론 예전에 이제 여러분이 만들어 놓았다면 이제 수정을 하셔야 되겠지만 처음 운영체제를 설치하고 나서 여러분 JDK 설치하면은 자바 홈이 없어요. 그래서 자바 홈을 여러분 만드셔야 되고 이거는 패스는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운영체제 설치하면서부터 이거는 만들어져 있는 환경 변수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자바 홈, 즉 JDK의 설치 디렉토리의 그 하위 폴더인 빈 폴더를 이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바 홈이라고 하는 환경 변수를 만들었을 경우에 자바 홈이라고 하는 바로 이 환경 변수의 그 참조값, 즉 요 값을 그대로 여기다 지정을 해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요 값은 JDK의 설치 디렉토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환경 변수를 참조할 때는 퍼센트 사이에 환경 변수 이름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그럼 이 퍼센트와 퍼센트 사이의 환경 변수 이름에 해당되는 실제 값이 이제 여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결국 JDK 설치 디렉토리가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데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bin이라고 하는 폴더까지 이제 더 추가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어디로 가보냐면요. 자, 우리 아까 JDK가 설치된 위치가 바로 여기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 보면 bin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bin 폴더까지 패스 환경 변수에 이제 추가를 해라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bin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이 자바 C라든지 이게 이제 컴파일러입니다. 자바 C, C가 컴파일러의 약자예요. 자바 C.exe라든지 또는 java.exe 요거는 이제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명령어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외에도 다양하게 이제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들이 있는데 이런 명령어들을 콘솔에서 이제 쉽게 사용을 이제 할 수 있으려면 바로 패스라는 환경 변수에 요 위에 bin이라는 경로를 추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어떠한 그 위치에서 자, 여러분 콘솔은 자, 명령 프롬프트를 이야기해요. 자바 윈도우 프로그램에서는 지금 현재 여러분이 요 경로가 아닌 이 다른 경로에서 여러분이 자바 c.exe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현재 그 자바 C가 이렇게
인식이 되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저 같은 경우에는 패스에 지금 이 경로를 추가를 해 놨기 때문에 지금 요 경로로 가서 자바 c.exe를 이제 사용을 해서 실행을 이제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PC에서는 자바 c.exe를 실행하면은 알 수 없는 명령어 라고 나와요. 그래서 반드시 패스를 여러분이 환경 변수 패스에다가 요 경로를 지정을 이제 해주는 이유가 다른 경로에서 이렇게 자바 c.exe를 호출하더라도 요 경로로 가서 요거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환경 변수를 어떻게 우리가 생성을 하고 수정하는지, 자,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제어판으로 가셨어요. 자, 시스템 및 보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으로 들어가시면 자, 고급 시스템 설정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 환경 변수, 자, 이게 환경 변수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죠. 그래서 환경 변수 부분을 클릭을 해보면요, 여기에 두 개의 파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요 위에 파트는 현재 로그인한 사람한테만 적용되는 환경 변수고요. 그 다음 요 밑에는 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이 PC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들한테 적용되는 환경 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환경 변수라고 하는 이거는 뭐냐면요, 환경 변수가 잘 이해 안 되시죠? 환경 변수는 운영체제가 실행하면서 프로그램한테 어떤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문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문자 정보를 잠시 저장해 놓은 어떤 그런 저장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장소가 두 개가 있는데, 로그인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저장소와 그 다음에 시스템, 즉 어떤 사람이든 이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면 다 이용할 수 있는 저장소가 있는데, 바로 여기에다가 시스템 변수에다가 여러분이 자바 홈과 패스를 이제 여러분이 수정하시면 돼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바 홈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자바 홈이 처음엔 여러분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삭제해 볼게요. 자, 처음엔 여러분 자바 홈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자바 홈을 만들기 위해서 자, 새로 만들기 하시고요. 자, 변수 이름에다가 자, 자바 언더바 홈. 대문자일 필요성은 없어요. 대문자의 필요성은 없지만 지금 언더바라고 하는 이거는 여러분이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고요. 관례적으로 다 대문자로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대문자로 해주시고요. 자, 변수값은 이 자바 홈의 변수값은 JDK의 설치 디렉토리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럼 JDK의 설치 디렉토리를 보시면요, 아까 JDK의 설치 디렉토리가 바로 여기라고 그랬죠. 프로그램 파일즈 밑에 자바 밑에 JDK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 번 더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이제 이 경로가 나오잖아요. 프로그램 파일즈 자바 JDK. 그래서 요거를 복사를 하셔서, 그래서 자, 여기에다가 변수값, 자바 홈의 변수값에다가 붙여 넣으시면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JDK 설치 디렉토리가 바로 자바 홈이다 라는 이야기고요. 자, 확인 누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작업이요, 패스라고 하는, 바로 이 패스라고 하는 환경 변수를 수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패스가 있는데요, 기존의 패스에다가 더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자바의 실행 명령어가 있는 디렉토리를 자, 넣어 주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이렇게 지금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처음에는 아마 이런 형태로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형태로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뭐 요 뒤에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면 여러분이 이제 편집을 눌러서 제일 앞에 쪽으로 오세요. 뭐 제일 앞에서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제일 앞으로 오셔서
자, 세미콜론 하나 찍으시고요. 자, 세미콜론. 이 세미콜론은 경로 구분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미콜론 앞에다가 어디까지 지정을 해주냐면요. 자, 여러분 JDK 설치 디렉토리에 그 bin이라고 하는 JDK 설치 디렉토리에 bin이라고 하는 폴더 있죠. 그래서 이 bin 폴더까지 지정을 해 주시면 돼요. 이걸 추가해 주시면 돼요. 여기에 명령어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카피해서 자, 아까 세미콜론 찍었죠. 요 세미콜론 앞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자바 홈하고 중첩이 되잖아요. 자바 홈 환경 변수에도 요거 우리가 지정해 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대신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자바 홈이라고 하는 환경 변수를 참조해서 사용하겠다라고 한다면 자, 이와 같이 자,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바 언더바 홈 %bin 까지. 이 세미콜론 있는 넣는 건 잊지 마시고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이거를 안 넣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고 한번 보죠. 처음에 이제 여러분이 자, 요렇게 패스가 되어 있다고 가정 조건 하였어요. 자, 아까 제가 명령 콘솔, 즉 이제 명령 프롬프트죠. 윈도우에서는. 자, 여기에서 java c.exe라고 했을 경우에 지금 이렇게 나와요. java c.exe를 그 뭡니까? 못 찾았죠. 못 찾아서 지금 이와 같은 이제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java c.exe가 지금 현재 이 폴더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패스라는 변수에다가 이제 등록해 주는 거예요. 알려준다는 게.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요. 자, 고급에서 환경 변수로 들어간 다음에요. 자, 아까 자바 홈까지는 우리가 만들었죠. 그 다음에 패스라고 하는 여기로 가셔서 제일 앞에다가 자, 제가 세미콜론 찍으라고 그랬죠. 자, 제일 앞으로 가셔서 세미콜론 찍고 그 앞에다가 자, %, java underbar home, %. 자, 여기까지는 JDK 설치 디렉토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 역슬래시 넣고요. bin까지. bin 안에 이제 명령어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확인하고 자, 확인하고 자, 그리고 나서 한번 우리가 테스트를 볼 건데요. 이미 열려져 있는 명령 프롬프트는요. 수정된 환경 변수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걸 닫으시고요. 자, 새로 여러분이 명령 프롬프트를 여셔서 java c.exe라고 입력을 한번 해보시면 자,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java c, 즉 컴파일러의 버전을 알고 싶으면 java c 버전 이렇게 하면은 자바 컴파일러의 버전을 알 수가 있어요. 보니까 1.8.0 버전이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 JDK 버전하고 똑같죠? 그래서 컴파일러 버전하고 JDK 버전하고는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 환경 변수 생성 및 수정까지 이제 했는데요. 여러분이 이 그 자바라고 하는 이 환경 변수는요. 지금 우리 교재, 우리 책을 가지고 공부할 때는 크게 이게 사용이 되지는 않아요. 지금 우리 패스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데요. 이 자바 홈은 주로 그 서버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요. 이 서버 프로그램이 JDK를 찾게 되어 있거든요. 그 JDK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을 때 바로 자바 홈이라고 하는 환경 변수를 찾아요. 그럼 여기에 우리가 JDK 설치 디렉토리를 값으로 넣어 놨으니까 그 설치 디렉토리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서버 프로그램이. 그래서 실행할 때 JDK를 이용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서버 프로그램이 이런 자바 언더바 홈이라고 하는 환경 변수를 찾아서 이용을 합니다. 자, 여러분 자, API 도큐먼트라고 나오는데요.
자, API 도큐먼트는 여러분이 이제 자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시는데요. 그 라이브러리의 종류가 뭐가 있고 그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API 도큐먼트입니다. 그래서 JDK에서 제공하는 표준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설명해 놓은 HTML 페이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그 JDK 버전이 계속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이제 여기 넣어 주시면 해당 버전의 도큐먼트를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자바 8이니까 이 버전의 8을 이제 넣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자바 스탠다드 에디션 8에 대한 API 스페시피케이션 이렇게 해서 API 도큐먼트다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이 API 도큐먼트는 여러분 자바 개발할 때 항상 여러분이 참고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즐겨찾기 추가해서 항상 보실 수 있도록 이제 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API 도큐먼트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